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현대시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아침 이미지라는 시는요, 사진 자료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아주 맑고 투명한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작품은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이 되면서 만물들이, 모든 사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힘찬 이미지, 그걸 우리가 역동적이라고 하는데요. 힘차게 움직이는 느낌을 갖는 역동적이면서 또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어둠이라는 그런 시어는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건강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시에서 보면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둠은 생명을 잉태한 건강한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라고 했고요. 할 수 있겠고요. 아침이 돼서 드러난 모든 만물들이 태양의 축복을 받아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는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 밝아오는 아침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시에서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감각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이 시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라든가 청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 또 이제 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서요, 한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시각의 청각화가 드러난 표현이 있어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금으로 타는 태양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인 이미지일 텐데요.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죠. 울림은 청각이죠. 그래서 시각이 청각화된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 밝아오는 아침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 넘치게 또 역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 시에서 나타난 이 어둠이라는 시어는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둠은 생명을 조용히 잉태하고 있다. 아침이 밝아오면 모든 생명들을 조용히 내어준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어둠의 고역 속에 머물던 이 생명들이 역동적이고, 즉 힘차게 움직이는 듯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밝고 건강한 아침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이모티콘도 그림을 보시면요, 햇빛 아래에서 선탠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아침의 모습을 잘 드러낸 작품이 바로 이 아침 이미지라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사진이 예쁘죠? 자, 핵심 정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전체적으로는 갈래상 자유시이면서 개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서정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격도 서정적이면서 주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 주제는요, 바로 생명력 넘치는 아침 이미지에 대한 경외감. 경외감이라면요, 존경과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아침에 대한 존경과 그런 어떤 두려움의 감정들까지, 왜 두렵지라고 할 텐데, 너무 그 아침이라는 그 시간이요, 모든 만물들이 막 태양이 밝게 떠서 막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 존경과 두려움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감이라는 건 뭐 신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신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그런 감정을 경외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아침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에 대한 경외감이 전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아침 이미지라는 시는요,
어둠에서, 즉 밤에서 이제 그 아침으로 옮아가는 그 시간의 흐름의 과정 속에서 어둠이 만물을 잉태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모든 사물을 내어준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해서 이걸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순서대로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순서대로 앞으로 나가는 방식,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죠. 꼭 기억합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어둠은 긍정적 생명의 모태 이미지. 모태란 말은 어머니의 배 안.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듯이 이렇게 어둠이 모든 만물들을 잉태하고 있는 생명의 모태 이미지로 형상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의인화를 통해서 대상의 능동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했는데요. 어둠은 이 작품에서 보면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했죠. 어둠은 생명을 가진 대상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낳고 낳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능동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부각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의 구성은 총 단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으로 구성해 보시면요. 1, 2행은 물상, 모든 사물들이 생성된 거고요. 3에서 5행은 어둠이 소멸하면서 이제 모든 사물을 내어준다고 했죠. 6에서 10행은 이런 모든 사물, 물상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들이고요. 마지막 11에서 12행은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 같은 아침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라는 표현에서 이 개벽이 바로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집약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 본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 본문 보시면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낳고 낳는다. 긍정의 생성의 이미지죠. 낳고 낳는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선 연속적 생명의 잉태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모태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생명을 잉태한 긍정의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긍정의 이미지라는 거. 아침이면 온갖 물상들을 돌려주지만 누가요? 어둠이 아침에게 모든 사물을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갖 물상은 앞에 나왔던 뭐 새, 돌, 꽃 이런 것들이고요. 이걸 돌려주지만 어둠이 거치며 온갖 사물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스스로 땅에 굴복한다. 이 말은 어둠이 곧 소멸된다. 생성을 위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한 소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거운 어깨를 털고, 자, 어깨를 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움직임을 넣은 거죠. 이렇게 이제 생명력이 없는 사물에 움직임을 부여했죠. 화류적인 어떤 표현, 화류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땅 위에 굴복한다. 이 부분도 화류법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물상들은 모든 사물들은 몸을 움직여 생명이 움직이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자,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란 표현은요, 이제 어둠이 거치고 아침이 오기까지의 그 시간을 노동의 시간이라고 했고요. 건강한 생명력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생명력의 시간. 즐거운 지상의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죠. 활기차고 밝은 아침의 이미지를 즐거운 지상의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금으로 타는 태양. 자, 여기까지 금으로 타는 태양까지 보시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감각적 이미지라 해서요. 시각. 우선 금으로 타는 태양은 시각이죠. 시각. 그런데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죠. 울림은 청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엔 시각이 청각으로 전이가 되고 있어요. 옮겨가고 있죠.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개의 감각이 공존해서 같이 사용이 됐다 해서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시각의 청각화가 쓰였다.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의 그 절정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자, 여기서 개벽이라는 단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벽이라는 말은요,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생각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단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개자의 새벽을 연다는 거죠. 새벽을 새롭게 열어낸다. 아침을 연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 아침의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시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이렇게 환하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 갈매기들이 헐헐 날갯짓하는 모습들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바로 이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도 바로 이런 이미지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요. 어둠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의 이미지로 사용이 됐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스스로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이런 거 화류법 사용됐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공감각적 이미지,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사용됐다는 거,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를 얘기했고요. 개벽이라는 시어는 자, 아침의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시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들은 강의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꼭 정리 잘 해주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